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이선스를 담당하고 있는 천두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화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서버 가상화, 그리고 데스크탑 가상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화,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VDI 환경하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소개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WVD의 비교를 하면서 라이센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서버 가상화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서버의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서버 2019 버전의 라이센스 정책을 설명을 드립니다. 윈도우즈 서버는 코어 단위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CPU에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 수가 몇 개인지, 한 서버 안에 전체 코어 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그 코어 수만큼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도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또 CAL이라는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센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할 라이센스인 겁니다. 빨간 쪽에 보시면은 이제 2개 코어당 1개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라이센스가 2개 코어를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라이센스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코어 수만큼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CPU당 최소 8개 코어 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듀얼 코어 CPU다, 아니면 쿼드 코어 CPU다. 그래서 CPU 안에 코어가 2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8개 코어만큼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구매 단위가 8개, CPU당 8개입니다. 그리고 한 개 서버당 최소 16개 코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버에는 CPU가 한 장밖에 안 들어있고 그 CPU에 코어가 4개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6개 CPU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16개 CPU, 16개 코어가 최소 구매 단위입니다. 그럼 좀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CPU 단위 라이센스였다가 2016 윈도우즈 서버 2016으로 가면서 코어 단위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바뀌면서 CPU 단위에서 코어 단위로 바뀌면서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가격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2개 CPU가 최소 구매 단위였었고, 지금은 16개 코어가 최소 구매 단위이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에는 에디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는데, 2개 차이가 있는 게, 다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가상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을 2개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에디션은 무제한 가상 머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자, 위에는 프로세서당 코어 수가 나와 있고 옆에는 서버당 프로세서 수가 나와 있죠. 왼쪽에 서버당 CPU 수가 1개일 경우에 그 1개 CPU에 위에서 보시면 프로세서당 코어 수, CPU당 코어 수가 2개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라이센스 수는 8개라고 되어 있죠. 8개라는 얘기는 16개 코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구매 단위가 16개 코어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수는 8개가 최소 구매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 CPU를 가지고 코어 수가 10개다. 그러면은 총 코어 수가 10개지 않습니까? 맨 끝에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16개 코어 수, 즉 8개 라이센스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버당 프로세서 수가 4개인데 서버당 4개의 CPU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코어 수가
한 개 CPU당 코어 수가 8개씩 들어가 있다. 그러면 48, 32, 32개 코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2개 코어당 1개 라이센스니까 16개 라이센스 이렇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16개 코어가 넘어가는 그때부터는 그대로 그 증가하는 코어 수만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가상화 정책을 보시면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데이터 센터 에디션으로 나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수만큼 전부 다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을 때 그 서버 위에다가 버추얼 머신을 2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물리적으로 깔려 있는 그 윈도우즈 서버, 거기에다가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물리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그 위에 가상 머신에 깔려 있는 그 윈도우즈 서버, 그 가상 머신을 호스트하고 관리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가상 머신에 깔려 있는 그 윈도우즈 서버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개까지 버추얼 머신을 올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어 수만큼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스탠다드 에디션에서 2개 이상, 2개를 초과하는 버추얼 머신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큼 라이센스를 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추얼 머신을 스탠다드 에디션 위에다가 버추얼 머신 4개를 올리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개까지 올릴 수 있는데 4개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2배로 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6개의 버추얼 머신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2개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6개는 3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배만큼 그 라이센스를 더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홀수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개를 올린다. 5개를 올린다 그러면은 반올림 해가지고 2.5배니까 3배만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윈도우즈 서버를 구축을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 에디션을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이중화를 하게 되면 또 더 많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중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일러버일 경우에 클러스터링으로 연결을 해서 2개 서버가 서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한쪽 서버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다른 서버 쪽으로 그 인스턴스를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위쪽에 있는 스탠다드 에디션을 보시죠. 2개 서버가 각각의 2개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한 개 서버에 장애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추얼 머신이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 이 옮겨받은 그 버추얼 머신 갖고 있는 그쪽 서버에서는 버추얼 머신이 4개가 됩니다. 그러면 4개가 되면 라이센스가 2배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옮겨받을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이쪽에 2배의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버추얼 머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서버만 장애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서버도 장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서버가 장애가 나면 반대로 다시 왼쪽에 있는 서버가 버추얼 머신을 4개를 받게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양쪽에 2배씩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데이터 센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나서 버추얼 머신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버추얼 머신을 올릴 수 있는 그 수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가 구매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2중화니까 이렇게 되는데 3중화를 했다 그러면 3배씩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통신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서버들이 한 100대가 있다 그러면 그 100대 전부 다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100배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서버 가상화일 경우에 칼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칼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수만큼 다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상 OSE를 호스트 및 관리하는 데만 사용되는 실제 OSE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OSE라는 건 Operating System Environment, 여기서 윈도우즈 환경, 윈도우즈 서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즈 서버 밑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위에 가상 OSE가 2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밑에 있는 윈도우즈 서버는 호스트와 관리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위에 가상 OSE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데 밑에 물리적인 윈도우즈 서버 데이터 센터 여기에 접속하는 데는 칼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통째로 한 개 서버인데 그 한 개 서버에 가상화를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머신에다가 거기다 윈도우즈 서버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데 그럼 물리적으로 깔려있는 거에 접속해서는 칼이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 보이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무려 3시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연구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아냈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윈도우즈 서버 201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윈도우즈 서버 2019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2016 이렇게 되어 있죠. 칼에도 버전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서버가 출시될 때 그하고 같은 버전의 칼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윈도우즈 서버 2019 서버인데 거기에 칼도 2019 칼 이렇게 됩니다. 2016 버전이었을 때 칼도 2016 버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2016 칼은 갖고 있는데 2019 칼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윈도우즈 서버를 최신 거를 구매를 하는데 2016을 현재 구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버를 구매를 하면 2019예요. 근데 거기 접속하기 위해서는 2019 칼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2016 칼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거기다가 2016을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6에 접속하기 위해서 2016 칼 가지고 접속할 수 있고 밑에 내가 갖고 있는 실제 버전 2019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칼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게 현재는 윈도우즈 10이죠. 윈도우즈 10이나 윈도우즈 7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상화하는 방법인데 윈도우즈 가상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서버를 이용한 세션 가상화 그리고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VDI라고 아니죠. WVD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VDI라고 하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윈도우즈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있고 그리고 CBC 방식의 PC 내부 가상화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먼저 윈도우즈 서버를 이용한 세션 가상화라는 것은 실제 윈도우즈 가상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윈도우즈 가상화를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씩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와 파란색 글씨로 나눠놨는데 보시죠. 빨간 글씨만 보시면 윈도우즈 서버, 애저, 서버, PC 이렇게 나눕니다. 파란 글씨를 보시면은 윈도우즈 UI, 윈도우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UI일 뿐이지 윈도우즈가 아닙니다. 윈도우즈 10이 아니고 윈도우즈 서버예요. 윈도우즈 서버의 UI도 일반 윈도우즈 UI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윈도우즈 서버에 접속하면서 윈도우즈 10에 접속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상에 그 PC용 애플리케이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서 거기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은 아, 내가 윈도우즈 10 환경에 접속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반면 그 다른 세 가지 방법들 WVD라든가 VDI라든가 PC 내부 가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실제로 윈도우즈 환경을 쓰는 겁니다. 여기선 점수를 준다 그러면 0점, 1점, 1점, 1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번을 보시면은 설치가 어디에 되느냐, 그 데스크탑용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이걸 보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 세션 가상화일 경우에는 윈도우즈 서버 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두 번째는 윈도우즈에 설치가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윈도우즈에 실제로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점수를 낸다 그러면 0점, 1점, 1점, 1점 이렇게 되죠. 다른 것들은 2점씩 받았고, 윈도우즈 서버를 이용한 세션 가상화는 이제 0점 이렇게 되죠. 세 번째를 보시면 동시에 여러 장치나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게 되는데,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이기 때문에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서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용자나 여러 장치가 접속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면에 윈도우즈는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예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제공을 하는 WVD라는 겁니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거죠.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동시에 여러 사용자나 장치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풀어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통적인 VDI라든가 PC 내부 가상화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죠. 점수를 낸다 그러면 1점, 1점, 0점, 0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총점을 따지면 첫 번째 1점, 두 번째 3점, 세 번째 2점, 네 번째 2점. 그래서 WVD가 만점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서버를 이용한 세션 가상화다. 이거는 서버에다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에서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외부에다가 엑스터널 커넥터라는 거를 라이센스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자, VDI 서버, 죄송합니다. 이거는 VDI 서버라는 거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VDI 서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서버입니다. 여기 윈도우즈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내 화면 안에 작은 화면 창이 띄어지는데, 거기에 마치 새로운 윈도우즈 창인 것처럼 뜨게 되죠. 그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라이센스는 서버에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즈 서버 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이 조직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에 있다 그러면은 엑스터널 커넥터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서비스를 할 경우에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말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쓴다 그러면은 그 저작권사의 그 라이센스 정책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 서비스를 허용을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각 저작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VDI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VDI 서버에다가 윈도우즈 환경을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실제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보게 되는 거죠. 내 화면, 윈도우즈 화면 이외에 다른 창 띄우는데 그거는 완벽한 다른 윈도우즈 창인 거죠. 거기서 내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각각 다른 독립된 버추얼 머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독립된 윈도우즈 환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VDI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수만큼 버추얼 머신을 생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전부 다 독자적인 윈도우즈 환경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환경은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 클라이언트 PC의 사양하고는 무관하죠. PC가 뭐 아무리 사양이 안 좋아도 어차피 그거는 그 서버 자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만 제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라이센스를 보시면 서버에도 윈도우즈가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그 서버에 설치된 그 윈도우즈 10 이것도 라이센스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상에 필요한 라이센스가 VDA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버추얼 데스크탑 액세스라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게 윈도우즈입니다. 그 윈도우즈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용 라이센스이고 서버용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당 라이센스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서버에 설치하는 실제 설치된 그 서버에 설치된 윈도우즈 10 라이센스는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VDA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VDA 라이센스는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어셔런스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그 연간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윈도우즈 볼륨 라이센스 계약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윈도우즈 서버로 그 운영이 된다 그러면 윈도우즈 서버 칼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윈도우즈 RDS 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윈도우즈 서버에 하이퍼V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 칼이라고 해서 RDS 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VM라든가 시티럭스의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 VM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 RDS 칼은 필요 없습니다. PC 내부 가상화는 CBC라고 합니다. 그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체 PC에다가 거기에다가 가상머신을 만들고 가상머신 위에다가 다시 윈도우즈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실제 윈도우즈 환경 안에 또 다른 윈도우즈 환경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 두 개가 되겠죠. 물리적인 윈도우즈, 실제로 내 PC에다 설치한 윈도우즈 환경이 있고 그 안에 가상 공간에 있는 윈도우즈 환경이 있는데 그 양쪽 윈도우즈 환경은 전혀 별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에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뭐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윈도우즈의 율라
그러니까 엔디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당 윈도우즈는 하나만 설치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율라의 위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소프트웨어 어셔런스가 있으면 그러면 이 제약 조건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를 소프트웨어 어셔런스하고 같이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볼륨 라이센스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컴퓨터 한 대당 윈도우즈 하나만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이 제약 조건이 면제가 되고 한 개 PC당 최대 4개의 가상 머신을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라이센스는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어셔런스입니다. 이 데스크탑 가상화를 가지고 흔히 실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게 망분리입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망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 망분리와 물리적 망분리로 나눌 수가 있죠. 논리적 망분리라는 게 데스크탑 가상화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SBC 방식과 CBC 방식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BC 방식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전통적인 VDI 환경이라는 겁니다. PC하고 서버에 각각 윈도우즈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윈도우즈가 모두 그 윈도우즈를 다 사용 가능한 거죠. 물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CBC 방식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PC 내부에서의 가상화라는 거죠. PC 본체에서 가상 머신 올려가지고 거기다 윈도우즈 쓰는 거죠. 물리적 망분리라는 거는 그냥 PC 2대를 넣고 하나는 내부망, 하나는 외부망 이렇게 쓰는 겁니다. 논리적 망분리에서는 그 물리적인 OS는 내부망, 논리적인 OS는 외부망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느냐? SBC 방식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VDA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윈도우즈 서버 칼 그리고 윈도우즈 RDS 칼 이렇게 필요하고 서버에 깔려져 있는 그 윈도우즈는 필요가 없다. 라이센스 구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CBC 방식일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어셔런스가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근데 소프트웨어 어셔런스가 있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격 OS인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합니다. 물리적 망분리는 간단하게 각각 윈도우즈 하나씩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 이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WVDI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가상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윈도우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VDI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윈도우즈 서버 위에다가 실제 윈도우즈 10 그런 클라이언트형 윈도우즈를 설치를 해놓고 밑에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죠. 근데 여기 대전제는 윈도우즈는 외부 호스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외부 인원들이 이 서버에 접속해서 이 윈도우즈 환경, 이 VDI 환경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설치된 거를 이 내부 사람들이 접속할 수도 없고요. 이거를 이제 애저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위에다가 VDI를 구축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윈도우즈가 애저상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애저 위에서 동작되는 윈도우즈 환경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각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어야 할 라이센스는 윈도우즈 퍼 유저, 사용자당 윈도우즈입니다. 또는 VDA 퍼 유저, 그래서 사용자당 VDA 라이센스 이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애저상에 올린 거니까 애저 계약은 필요하겠죠.
애저 상의 SC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CSP를 통한 그 직접적인 계약을 해서 애저 계약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그 VDI 환경, 온프레미스에서 VDI 구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애저 위에 설치된 그 윈도우즈, 요거는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전부 다 윈도우즈 퍼이저 또는 VDA 퍼이저를 구매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건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고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다른 클라우드에다가 윈도우즈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애저, 다른 조직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애저 위에다가 윈도우즈를 올려가지고 우리 조직에다가 서비스를 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있는 이 윈도우즈 VDI 이걸 가지고 외부에다 서비스를 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VDI 환경을 애저에다 구축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모든 VDI 구축부터 해서 운영까지 다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굳이 애저를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윈도우즈 올리고 그거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통적인 VDI에서 불가능했었던 멀티 세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애저상에서 이렇게 붙어서 사용이 되는데 멀티 세션이라는 게 뭐냐? 윈도우즈 10 율라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가리켜 싱글 세션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가능하다. 근데 멀티 세션이라는 건 뭐냐면 한 세션, 윈도우즈 세션에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긴 이래 윈도우즈를 처음 만든 이래로 이렇게 획기적인 일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윈도우즈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윈도우즈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WVD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WVD를 구축을 할 때는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거는 윈도우즈를 포함한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자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용자당 계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윈도우즈도 다 사용자당 윈도우즈인 거죠. 다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윈도우즈들이 전부 다 사용자당 윈도우즈인 겁니다. 이 사용자당 윈도우즈가 들어가 있으면 WVD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는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WVD에서도 윈도우즈 서버 UI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완벽한 데스크탑 가상화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윈도우즈 서버 세션 가상화, 그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굳이 윈도우즈 10을 안 쓰고 윈도우즈 서버 환경을 쓰겠다. 그 UI를 쓰겠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윈도우즈 VDA라든가 뭐 이런 라이센스가 없을 때 일이겠죠. 그럴 때는 RDS 칼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저 상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애저 버추얼 머신 가격, 그리고 거기에 재반 비용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비용으로 다 지불하시면 됩니다. WVD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VDI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몇 분 만에 구축을 해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윈도우즈 10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걸 추가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여기서 윈도우즈 7 환경을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윈도우즈 7의 윈도우즈 7이 지금 기술 지원이 다 끝나서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그 비용을 지불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ESU라고 합니다. Extended Service Update 이렇게 되는데 이 ESU를 그걸 사야 되는데 WVD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비싼데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보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커한테 뚫렸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네, 보안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멀티 세션 그걸 어떻게 하는지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누르시면은 거기에 위에 이렇게 보죠. 이제 세션 가상화를 딱 누르시면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위에 표시가 되면서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는데 이 환경은 이제 내 PC에 있는 윈도우즈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시스템을 보죠. 그래서 사양을 본다 그러면 내 PC인데 제온 프로세서에다가 뭐 메모리가 64기가 이렇죠. 이건 절대 내 PC가 아닙니다. 서버인 겁니다. 그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이 되느냐 해보니까 잘 되네요. 당연히 잘 되겠죠. 여기서도.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아웃룩을 한번 보자. 아웃룩도 이제 오피스 365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쓰기 때문에 아웃룩도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일에서 이 원드라이브를 쓰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 두 개의 환경 간에 뭐 공유한 거 이런 거를 문제없이 할 수가 있죠. 어차피 원드라이브는 클라우드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쪽 환경 저쪽 환경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매니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사용자를 보게 되면은 지금 5명이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한 개의 세션인데 사용자가 5명이죠. 이게 5명이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WVD와 VDI의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VDI 환경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용자가 2명이 있고 장치가 이렇게 사용자당 3대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용자, 노란 옷을 입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PC가 한 대 있고 그리고 그 제로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있고 안드로이드 탭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파란 옷을 입은 사용자는 아이패드가 하나 있고 안드로이드 탭이 있고 그리고 제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파란 옷을 입은 사용자는 PC를 안 갖고 있죠. 이럴 경우에 자 윈도우즈 파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어셔런스 PC에다가는 윈도우즈 파워 디바이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장치가 하나가 있는 거죠.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장치가 있으면은 윈도우즈 파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어셔런스가 장치당 윈도우즈 SA가 있으면 되고 윈도우즈가 깔려있지 않은 다른 장치들은 전부 다 VDA 라이센스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갖추게 되면 VDI 환경에 접속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VDI를 애저상에다 구축을 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애저상에다 똑같이 윈도우즈 환경을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PC에다가는 윈도우즈 파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어셔런스 그리고 다른 장치에다가는 VDA 파워 디바이스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럴 경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시는 분? 지금 채팅창에 알려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으면, 그럼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되는 거. 자, VDI on Azure, 애저상에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장치당 라이센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당 윈도우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즈 프로가 깔려있는 장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윈도우즈 퍼 유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가능합니다. 오른쪽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오른쪽이 왜 불가능할까요? 이걸 또 맞춰주시는 분께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렇다가 다시 계속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윈도우즈 퍼 유저가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여기는 윈도우즈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PC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틴 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VDA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 파란색 옷을 입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PC가 없습니다. 윈도우즈가 설치된 PC가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VD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윈도우즈 퍼 유저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은 사용자당 윈도우즈, 그럼 이 사람한테 윈도우즈 라이센스를 부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장치를 여러 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는 제로 클라이언트, 틴 클라이언트, 뭐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웹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대는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이 설치된 PC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대, 내 장치가 PC가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에 설치된 PC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다른 장치들 다 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퍼 유저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윈도우즈 프로페셔널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다른 장치들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윈도우즈 사용자당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당 VDA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죠. 좀 전에 있는 슬라이드하고 이번 슬라이드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다시 전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애저상에 위에 윈도우즈 환경이 이렇게 6개가 있었죠. 장치가 6개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하나씩밖에 없죠. 여기서 보면은 어차피 내가 사용하는 그 윈도우즈 환경인데 굳이 장치당 전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은 이 장치에서 보는 윈도우즈 환경은 다르고 이 장치에서 보는 윈도우즈 환경은 다르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이 한 사용자한테 한 개의 윈도우즈 환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치에서 접속을 하든 간에 동일한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하던 것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 필요한 라이센스. 자, 윈도우즈 퍼 유저 이렇게 됐다. 이러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왼쪽은 되는데 오른쪽은 안 될 거다. 그렇죠? 왜 안 되느냐? 윈도우즈 퍼 유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죠.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VDA 퍼 유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VDI 환경인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WVD입니다. WVD일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두 개의 그 가상 환경 윈도우즈가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한 개밖에 없죠. 멀티 세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개를 가지고 윈도우즈 환경은 하나인데 그거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일한 거를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리소스를 나눠가지고 다 따로따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왼쪽에 윈도우즈 포 유저, 오른쪽에도 윈도우즈 포 유저 해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이러면 아시다시피 이거 왼쪽은 되는데 오른쪽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VDA 퍼 유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클라우드 사용자에 대해서 다른 클라우드, 애저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겠다. 쉐어드 모델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상에서만 허용되는, 특별하게 허용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화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구매 의사가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근처에 부근에 그 가까운 마이크로소프트 그 파트너, 판매 파트너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의 그 라이센스를 담당하는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친절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